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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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시야, 통시야, 시아야, 오랫동안 버티는데, 시아야, 네, 안녕하세요. 감동대디입니다. 김민우 학생이 남겨주신 고민 댓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영상 너무 잘 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예전에 올리셨던 무례한 사람 대하는 법 너무 감명 깊게 보았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 심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놀리거나 그러면 저는 폰을 집어던지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죽여버릴 거라고 달려들곤 합니다. 같은 학교 친구와도 피 터지게 싸워서 정확도 맞아보고 지나가는 30대 아저씨가 쳐다보는 바람에 참지 못하고 싸워서 경찰에 붙잡혀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건도 집어던진 적이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혹시 대디님께서는 이렇게 감정 조절 못하는 저에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더 이상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글을 읽었을 때 단지 민우 학생이 끓는 피가 주체가 안 되는 그냥 혈기왕성한 10대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학생이 부모님에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이야기에 저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부모님께서 너무 애지중지 오냐오냐 키워서 자식을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망나니로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중학생이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어른인데 제가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조금은 화가 납니다. 민우 학생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더 이상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로 봐서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든가 가정폭력을 당해서 그렇게 됐으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부모님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잘못했을 때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를 못해서 그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님께서는 지금 학생에게 티를 내진 않겠지만 당신들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된 거라면서 밤마다 죄책감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아들을 정신과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민우 학생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그냥 무개념이에요. 아직 제대로 임자를 못 만나봐서 그렇습니다. 자, 진짜 분노 조절 장애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본 일인데 어느 대형마트에서 두 남자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어요. 나중에 둘 다 피 터지게 싸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싸움이었는데 싸우다가 한 사람이 기절을 했어요. 기절했는데 그 한 남자가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기절한 남자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받고 온 경찰이 총을 겨누면서 가만히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경찰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안 있으면 정말로 총을 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도 경찰이 총을 겨누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대부분 가만히 있어요. 그만큼 미국 경찰들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경찰에게 달려들더니 경찰을 넘어뜨리고 경찰의 얼굴을 막 사정없이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리에 총을 맞고 수갑을 차면서 끌려가는 와중에도 경찰차 본네트에 머리를 박으면서 이렇게 피범벅이 나도록 계속 욕을 하면서 가요. 나중에 지역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그 사람을 마약을 한 것도 아니었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분노 조절 장애 환자였습니다. 진짜 분노 조절 장애라면 이 남자처럼 한번 열받으면 그냥 분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에게 달려가서 주먹을 날리고 총을 맞고도 계속 경찰차에 머리를 들이박으면서 피가 날 때까지 자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도 분에 못 이겨서 벽에 머리를 들이박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그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정신질병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아무 죄 없는 노인이나 약한 여자들을 폭행해놓고 자기는 분노 조절 장애이다. 여자친구나 부인, 심지어 어린 아이를 심하게 때려놓고서는 자기는 분노 조절 장애이다. 이렇게 가명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자신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좀 가짱고 어이가 없어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본다면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민호 학생은 그렇게 분노에 찰 때마다 분에 못 이겨서 자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절할 때까지 머리에 벽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그 정도까지는 간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UFC 김동현 선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인정. 대부분 이렇게 사람을 때려놓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그냥 남들 생각 전혀 안 하는 못된 심보의 무개념 인간들입니다. 자, 자기가 화가 나서 어떤 분에 못 이겨서 난동을 부릴 때마다 자기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절대 분노 조절 장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민우 학생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하는 말 명심해야 돼요. 그렇게 앞뒤 생각 안 하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객기를 부리면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주짓수를 거의 10년간 배웠는데요. 이것을 배우고 나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는 주짓수를 배우기 전까지는 겁이라는 게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배우고 나서 정말 겸손해지고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덩치 크고 인상 세고 뭐 이렇게 건달 같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주짓수를 배우고 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그냥 지나다니는 평범한 아저씨들, 안경 쓰고 얌전히 걸어가는 고등학생, 그리고 동네 이발소 아저씨,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집니다. 저도 헬스를 오랫동안 해서 나름대로 저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주짓수를 배우고 나서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였는가, 정말 세상에는 숨어있는 무서운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 주짓수 체육관 바로 옆에 복싱클럽이 있었는데 주짓수를 배우면 복싱도 같이 알려주고 그랬어요. 복싱도 한 몇 개월 배우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전 스파링을 요청했는데 구석에서 항상 조용히 샌드백만 치고 있던 빼쩍 마른 50대 아저씨랑 스파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이 아저씨 다칠 것 같은데 좀 살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링에 올라갔어요. 분명히 땡 하고 스파링이 시작되고 나서 그 아저씨가 저에게 허허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한 것까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딱 눈을 떠보니까 제가 이렇게 링에 누워있더라고요. 이렇게 링에 누워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링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한 방에 맞고 기절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삐쩍 마른 50대 아저씨는 고등학교 때 전국체전 나간 적이 있던 선출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우 학생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 가서 객기를 부려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성인 되고 나서도 어디 가서 그렇게 함부로 싸움을 걸고 함부로 객기 부리면요, 정말 임자 제대로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교도소에 살인죄로 소감되어 있는 죄수 중에서는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겠다 마음을 먹고 죽인 경우도 있지만 정말 평소에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우발적으로 욱하는 바람에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어요. 시비가 걸려서 어떤 남자를 그냥 살짝 미쳤을 뿐인데 그 남자가 넘어지다가 벽에 모서리에 찍어서 죽는 바람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살인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우 학생이 우발적으로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망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나이가 들수록 겁이 많아지고 누가 시비를 걸면 그냥 피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못 돌보게 되고 힘들게 다니던 직장까지 잃게 되고 전과자로 전락하는 게 겁이 나고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30, 40대 남자들이 화낼 줄 몰라서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열받게 하고 싸움을 걸고 욕을 해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자리를 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전에 민우 학생이 30대 아저씨가 쳐다봤다고 싸움까지 나서 경찰서 갔다 그랬는데 그 30대 아저씨가 마음만 먹었으면 민우 학생을 어떻게 못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우 학생 분노 조절 장애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망나니 짓을 해도 10대기 때문에 민우 학생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다들 봐준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도 욱하는 마음에 여기저기 싸움질하고 시비 걸고 그런 친구도 많았어요. 대부분은 성인 되고 나서 철들고 더 이상 안 그러지만 정말로 심각했던 애들은 정말 누군가에게 임자 제대로 만나서 죽도록 맞은 이후로는요, 다음부터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우 학생 본인의 철없는 행동, 무개념 행동을 분노 조절 장애로 포장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 주기 싫다고 하셨죠. 그러면 누가 열받게 하고 시비 걸고 욕을 해도 부모님 생각해서 그냥 참으세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 아저씨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 드릴게요. 여기.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체육관 주소 알려줄 테니까 아저씨 보러 한번 와요. 여기 민우 학생 또래 친구들 많으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몇 시간만 한번 같이 굴러봐요. 제가 장담하는데 바로 겸손하고 감정 컨트롤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민우 학생의 고민,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힘이 듭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아니니까요. 부모님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정신 차려요. 정 안 되면 아저씨 한번 찾아오시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